저와 함께 이제까지 60강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60강 수업을 마치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CBT 시험에 대비해서 이론 수업이나 다른 걸 먼저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34페이지부터 있는 그 주요 재료의 불꽃 시험이라든지 열 처리 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실기 뒷부분에 있는 것과 합쳐서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열 처리 선도라든지 담금질 온도라든지 로쿠엘 경도라든지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뛰어넘어서 저도 늘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34페이지부터 요걸 또 추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동행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책 이제 거꾸로지만은 3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4페이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6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뭐냐면 주요 재료의 불꽃 시험하고 열 처리 방안입니다. 요걸 왜 지난번에도 빼버렸느냐면 요게 실기 시험 칠 때 이제 다룰 것 같아서 뺐는데, 아무래도 이걸 공부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1번에 이 SM45C 있죠. SM45C. 이거는 뭐냐면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탄소가 0.45%입니다. 요걸 이제 담금질하고 뜨임하는 방법, 열처리 선도, 그걸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꽃 시험은 여기 좀 나누어 제가 여러분 책 뒤쪽에 있습니다. 그건 따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 시험은 여기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 담금질 처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편을요 가열로에 장입하고 SM45C는 이렇게 약 820 내지 870도씨가 820 내지 870도 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균일하게 가열한다 이 말은 그 유지 시간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 시간은 보통요 담금질은 시험편 두께가 25mm일 때 약 30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편의 두께가 4mm일 경우에는 25mm가 30분이니까 4mm일 경우는 약 5분 정도 그렇게 이제 유지 시간을 이 시간 동안은 그 노에 넣어서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한 유지 시간 동안 균일 가열된 후에 노에서 꺼내어 교반되는 순행조에 이제 요는 이제 SM45C는 물에서 냉각합니다. 순행조에 신속하게 장입하고 냉각후 물이 끓는 소리가 중단될 때, 중단되는 곡이 뭐냐면 MS 마텐자이트 스타트 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요럴 때 이제 인상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드러내고 이제 약간 한번 그래가지고 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적용 가능한 온도는 약 550도씨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550도씨에서 마이너스 361도 곱하기 탄소 퍼센트인데, 자, 요거는 그거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뒤에 820, 870도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순행 담금질하면 굉장히, 단단하긴 단단합니다. 경도나 이런 건 높은데, 이게 이제 충격이 약한 뜨임 내지, 취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담금질한 후에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요. 요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뜨임로에 넣습니다. 약 550 내지 600도씨로 가열합니다.
이 온도 구간에서 또 두께 25mm당 요거는요 뜨임은 약 25mm가 60분 유지시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4mm일 때는 한 9분 36초 정도 유지시간을 적용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균일하게 가위로 꺼내서 요것도 순행 처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상하에 순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담검질 해가지고 끄집어내면은 그 이제 인상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뜨임 처리할 때는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또 순행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걸 인상하여 순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담검질하고 뜨임 처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담검질하고 뜨임까지 했습니다. 로크웰 경도 측정을 해보면은 표면을 깨끗하게 닦은 시 편으로 HR 경도를 측정합니다. 세 번 측정하는 SM45C의 로크웰 평균 경도 값이 보통 24, 29 정도가 많으나 열 처리 적용 온도 유지 시간에 따라 32 정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열 처리 적용 온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유지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이제 로크웰 경도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단 24, 29는 뜨임한 SM45C의 로크웰 경도 값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저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선도라고 합니다. 열처리 선도. 자, 항상 여러분 이제 열처리 실습을 할 때 SM45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에다가 이제 뭐 전기로 같으면 스위치 스타트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한 820 내지 870도씨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께가 4mm일 때는 4분 48초인데 보통 우리 기준이 25mm일 때는 30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면은 순행을 하고 그다음 이제 마텐자이트가 시작될 때는 여기 이제 온도가 좀 냉각을 좀 천천히 냉각합니다. 이걸 인상 담금질이랍니다. 그 다음에 담금질하고 나서 또 뜨임을 하려면 또 노에 이제 뜨임노에 온도를 올려줍니다. 이걸 승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50 내지 600도씨에서 이제 또 유지를 시키는데 이 뜨임할 때는 요 선도가 보니까 좀 길지요. 25mm에 60분 정도 됩니다. 요거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4mm일 경우에는 9분 36초가 됩니다. 어쨌든 이 담금질보다 뜨임이 보통 우리 그 기준으로 보면 2배 길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또 여기에서는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순행할 때도 이게 빨리 냉각했다가 그 다음에 좀 이제 천천히 냉각하는 거 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뜨이면 그 로크웰 경도가 24에서 29인데 어떤 데는 이제 뜨임까지 하면 32 정도까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담금질한 것보다 뜨임할 때는 이 이제 경도가 조금 낮아진 것입니다. 요거 SM45C입니다. 그 다음 STC3 우리 그 자주 했습니다. 요 간이감별법은 또 조금 있으면 할 테니까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면 또 가열로에 장입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760, 820도씨입니다. 그 CBT 할 때 이런 거 뭐 STC3 담금질 온도가 몇 도냐 이러면 여러분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걸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TC3는 약 760, 820도씨입니다. 아까 저 SM45C보다는 조금 낮죠, 그죠? 정도까지 균일하게 가열한 다음 담금질 온도에서 이제 일정 시간 유지합니다. 유지 시간은 SM45C와 같습니다. 두께가 25mm일 때는 30분이니까 두께가 4mm면 약 4분 48초 정도 산출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두께가 더 두꺼울 때는 담금질 유지 시간이 더 두껍습니다. 자, 산출한 유지 시간 동안 균일하게 가열한 후 노에서 꺼내 교반되는 이것도 순행조 신속하게 장입하여 냉각 후 물 끓는 소리 중단되는 MS점에 도달할 때 인상하여서 요거는 또 꺼내서 뭘 하냐면은
공냉을 하니까 천천히 냉각합니다. 요것도 인상 담금질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뜨임 처리를 하는데요. 담금질 강제 다시 뜨임 놓에 놓고 약 150 내지 200, 요거는 이제 온도가 150, 200도씨입니다. 그렇죠? 가열하는 이 온도 구간에서 이제 두께 25mm당 이것도 약 60분의 유지시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4mm의 시편을 이용할 때는 약 9분 36초 정도의 유지시간을 적용한다. 이 STC3에도 SM45시와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은 뜨임 시간이 담금질 시간보다 2배 더 이제 준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또 균일하게 가열하는 끄집어내어서 요거는 공냉을 합니다. 공냉을 해도 공냉을 합니다. 탄소가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로크웰 경도는 표면을 이게 광위열 처리가 아니면 그 표면에 뭐 기름기도 묻은 뭐 좀 산화된 것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처리한 후 HR료 안에인데 C입니다. 경도를 3번 측정하며 STC 담금질 로크웰 평균값은 경도값은 이를 공냉하고 낮은 온도에서 뜨임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59 이상입니다. 뜨임했을 때도 59 이상입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뭐 59 이상인데 담금질을 한번 봅시다. 담금질, SM45C는 담금질 온도도 높고 뜨임 온도도 높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담금질은요, 뜨임까지 하면 24, 29 또는 뭐 26, 32 요런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훨씬 낮죠. SM45C는. 그런데 이 STC3는 보니까 탄소가 1% 이상 함유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은 높습니다. 59 이상이 됩니다. 뜨임을 했는데도. 자, 요런 것들이 들어 이제 이런 온도라든지 담금질 온도라든지 뜨임 온도라든지 로크웰 경도 이런 게 CBT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좀 소홀히 하지 말고 봐두세요. 불꽃 시험 요거는 또 뭐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STS3 이거 합금 공구강입니다. 합금 공구강. 요것도 이제 간이 불꽃 시험은 뒤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담금질 처리. 자, 시편을 가열로 해서 장입합니다. 물론 그 시편을 넣기 전에 그 열처리로 문을 닫고 그 전기로 같으면 스타트 하면은 쭉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걸 승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승온이 되어가지고 800 내지 850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문을 열고 시편을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때 좀 기다립니다. 그 이제 유지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유지시간은 앞에 재료들과 똑같습니다. 25mm일 땐 약 30분이니까 4mm이면 4분 48초 5mm면 또 이거보다 4분 48초보다 더 크겠죠. 이 시간 동안 그 로에 가만히 넣어둡니다. 유지합니다. 그 온도에서 일정 시간 유지합니다. 그렇게 산출한 유지시간 동안 균일하게 가열된 후 노에서 이제 꺼내서 교반되는 요거는 뭐냐면 STS3 윤행조 기름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신속하게 장입하여 냉각합니다. 그리고 기포 보글보글 끓는 기포 발생이 중단되는 시점인 MS점에 도달할 때 인상하여 왜 인상이라고 하냐면 기름에 했는 걸 끄집어내서 공냉을 하니까 이제 냉각 온도가 느려집니다. 이걸 인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STS3도 뜨임 처리는 앞에 재료들과 같습니다. 두께 25mm당 약 60분이니까 어쨌든 이 STS3도 담금질과 뜨임할 때 시간, 유지 시간은 뜨임 시간이 2배로 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실제 4mm의 시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9분 36초의 유지 시간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균일 가열한 후 끄집어내 여기 뭐라 한다 했습니까? 공냉한다. 여기에 윤행하고 요 끄내 공냉했지. 여기 우리는 뭐냐면 인상 담금질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 STS3는 로크웰 경도가 표면을 또 깨끗하게 4%가 닦습니다. 처리한 시편으로 HRC입니다. 정확한 HRC 경도를 측정합니다.
세 번 측정하는 STS의 로크웰 평균 경도 값은 보통 59 이상이면 이것도 무난합니다. 이런 건 다 높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열처리 재료 로크웰 경도값 아래편은 담금질한 재료별 강도금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만든 겁니다. SM45C 이제 SM45C 여기 사실 강도라고 하기보다는 경도가 좋겠죠. 자, 로크웰 경도 값입니다. 요거 지금 조금 잘못됐네요. 경도. 요걸 강도가 아니고 경도입니다.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경도. 자, SM45C는 아까 뜨임 하니까 20 얼마에서 뭐 이렇지만 요거는 담금질한 것만 합니다. 우리 저 CBT 시험에 보여 담금질한 재료의 뜨임이 많이 로크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SM45C는 55 이상입니다. STC3는 59 이상입니다. STD11은 58 이상이고요. STD61은 48 이상이고 STS3는 60 이상, SKH51 고속도강은 62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문제 풀 때 고속도강을 뭐 40 이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자, 요게 딱 맞는 건 아닌데 요 범위를 지켜줘야 된다. 담금질 했을 때는 보통 이 수치 이상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D11입니다. 냉간 금연강 담금질 뜨임입니다. 간이감별법으로 풀꽃시험은 앞에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건 알겠죠. 유지시간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두께가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C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열로에 장입하고 천천히 열을 가해가 650이거나 650 내지 700도씨에서 한번 예열을 해줍니다. 예열. 담금질 온도는 이건 없습니다. 1050도씨 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한 후 담금질 온도에서 한 4mm일 때는 한 5분 정도 유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유지가 되므로 이 시간 동안 유지하고 균일하게 가열한 후 이제 5분이 지나면 노에서 꺼내요. 요거는 공냉을 합니다. 공냉. 자, 그 다음에 이 재료의 뜨임 처리는 담금질 강질을 다시 뜨임로에 이제 성온이라고 온도를 올리고 150, 200도씨입니다. 뜨임 온도가 150, 200도씨에서 이렇게 뜨임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께가 25mm당 60분이니까 4mm이면은 한 10분 정도 넣어두고 노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이것도 공냉합니다. 이 재료는 무조건 담금질이든 뜨임이든 공냉합니다. 그래서 로크웰 경도 측정 표면 깨끗이 처리한 시편으로 항상 표면 깨끗이 처리하고 경도 측정해야 됩니다. 광이 처리가 아닌 이상 표면에 뭐가 얼룩은 묻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 측정하는 STD11 로크웰 평균 경도 값은 보통 58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뜨임 경도 값은 여러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뜨임은 그 조건이 같은 재료라도 여러 조건을 적용합니다. 그럼 다릅니다. 온도를 여기에는 지금 뜨임 온도를 얼마 150 얘기했죠. 그럼 이걸 300 내지 뭐 400에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 그 경도 값이 또 달라집니다. 뜨임은 이렇게 한 가지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보면 STD11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로의 문을 닫고 전기로를 예를 댑니다. 스타트 하면은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곳까지를 우리 승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000도 내지 1050도씨에서 두께가 4mm일 때는 4분 48초, 25mm일 때는 30분 동안 문을 닫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온도에서 이제 유지하면서 조직이 이제 고온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한 후 이제 이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즉시 조금 이따 또 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뜨임로에서 열을 가합니다.
150, 200도씨요는 지금 낮은 겁니다. 보통 이 온도에서 뜨임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150, 200도씨에서 유지를 하는데 요거는 담금질의 2배가 된다. 그렇게 유지하는 이제 꺼내서 이거 공명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STD11입니다. 자, 상형로라는 게 있습니다. 앞문은 통상 수동으로 개폐하고 열처리 재료 장입하거나 꺼냅니다. 보통 공기 중 가열되며 불림, 담금질, 뜨임 처리할 수 있는 로가 상형로입니다. 자, 요거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STD6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우리 안다는데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을 가열로에 장입하고 천천히 열 가열을 하여 약 650, 700도씨에서 한번 예열해주고 담금질 온도는 1000 내지 1050도씨 정도입니다. 이런 담금질 온도 같은 걸 막 12T 할 때 막 묻고 그러지요. 요거는 딱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됩니다. 그 부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담금질 온도에서 이것도 유지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한 후에 산출한 유지 시간 동안 균일하게 가열된 후 노에서 꺼내어서 이것도 공냉합니다. 뜨임 처리도 담금질 강제를 다시 뜨임로에 넣고 약 550도씨, 550도로 가열합니다. 이 유지 시간은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 요거는 25mm당 60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두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뜨임도 나중에 이 시간 동안 약 10분 동안 균일하게 가열한 후에 끄집어내어서 공냉 처리한다. 이 STD61의 록웰 경도금 요건 예상외로 좀 낮습니다. 보통 한 48 이상이면은 무난하다. 이것도 뜨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뜨임하고 나서의 경도값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STD61을 한번 봅시다. 노에 전기료 스위치를 가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겠지요. 이게 승온입니다. 1000도씨나 1050도씨 정도 이걸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을 열고 내가 열처리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편을 그 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문을 닫습니다. 닫고 25mm 같으면 30분, 4mm 같으면 4분 48초. 요거는 두께에 따라서 다르고 25mm를 30분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4mm니까 4분 48초 유지한 후 꺼내어서 공냉합니다. 그리고 다시 뜨임하기 위해서 승온을 합니다. 550도씨까지입니다. 이런 거 다 있죠. 요것도 이제 뜨임 온도, 뜨임 시간은 담금질보다 2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지한 후에 공냉하면 됩니다. 이게 STD61이고요. 그 다음에 SKH51은 고속도 강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열을 가열해 약 550 내지 650도씨 1차 예열하고 850 내지 900도씨에서 2차 예열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예열한 어떤 곳에서는 3차 예열도 하지만 보통 1차, 2차 예열하고는 담금질 온도 약 1250도씨로 균일하게 가열한 후에 담금질 온도에서 유지한다. 이 담금질 온도가 제일 높은 게 고속도강이다. 왜냐하면 합금원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 시간은 뭐 앞에서도 했으니까 똑같고요. 자, 산출 유지 시간 동안 여기는 지금 4mm일 때는 보통 한 5분 정도입니다. 균일하게 가열된 후 노에서 꺼내어서 교반되는 이거는 기름, 윤행조에서 약 450 내지 500도까지 윤행시킨 후에 다시 내외 온도를 일치시킨 다음에 공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지금 냉각을 한 셈입니다. 뜨임 처리, 담금질로를 다시 뜨임로에 넣고 약 540, 570도씨로 가열하고 이 온도 구간에서 얼마 두께 25mm당은 약 60분, 4mm당은 약 9분 36초 요 정도의 유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균일하게 가열로 끄집어내어 공냉 처리합니다. 이 재료의
고속도 공구간 록웰 경도는 말이죠. 보통 62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가 성혼입니다. 성혼이고, 그 다음에 그 유지시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온도는 1200 내지 1550도,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도 유지한 후 꺼내어서 윤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마텐자이트스 시작되는 점에서는 2차 담금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승원을 하고 540 내지 570도 C에서 이제 뜨임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25mm 기준으로 60분입니다. 왜 저 담금질보다 2배가 깁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 SKH51은 이렇게 한다. 여기는 실제로 안 되어 있는데 1차 예열, 2차 예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간이적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재료의 불꽃시험. 재료의 불꽃시험. 요거 보니까 STC3하고 SM45C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SM45C는 좀 밝아요. 그 끝에는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한 게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게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삼지창이라고 합니다. 삼지창이 있고요. 길이도 여기 제일 길어요. 그런 편이면 STC3는 이게 가지가 잔 가지가 많고 좀 쉽게 말하면 제가 본 데는 좀 그 선명한 모양을 갖춘 게 아니더라고요. 점 같은 모양이 많고 밝기도 그래서 SM45C는 굉장히 밝은데 이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STC3는 그 탄소 공구간인데 간이간별로 불꽃시에 보면은 STC3의 불꽃 폭발량은 많습니다. 잔잔한 게 많습니다. 특히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SM45C와 비교했을 때 여기 점점점점 나온 점상 불꽃이 많고 자세히 살펴보면 SM45C보다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불꽃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SM45C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해 놨네요. 강제 간이간별로 불꽃 시험하는데 SM45C 불꽃 폭발량은 탄소 함량이 적은 SM15C에 훨씬 많습니다. 또한 STC3와 비교했을 때 불꽃 끝모양이 화살처럼 뾰족뾰족한데 그걸 우리는 삼지창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STC3보다 약간 밝은 색을 나타낸다. 이 강종은 SM15C의 STC3와의 혼돈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심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STS3 합금 공구간인데 요거는 불꽃 폭발량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불꽃 색깔이 약간 검붉어요. 잔가지 수가 적은 편이지만은 끝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처럼 호미처럼 한 부분이 호미처럼 휘었죠. 이 휘인 부분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 판별하기 쉽습니다. 요거 그런데 GC250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자, STD11 여기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STD11의 불꽃 폭발량 정말 안 많습니다. STM 제일 불꽃 폭발량도 별로 많지 않고 불꽃 길이가 다른 불꽃보다 제일 짧은 것이 STD11입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면 가지 끝부분에서의 점상의 작은 파열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불꽃 폭발도 제일 적은 강종으로 소리는 약간 둥탁합니다. STD61 강제 간이간별로 불꽃 시험 해봅시다. STD61의 불꽃 폭발량은 별로 많지 않다. 특히 이 강종의 불꽃 길이, 파열 형태, 우선 SM15C, SM25C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이 강종을 불꽃 시험할 때 유의하여 강제를 간이 판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그라인드에
인지를 간이 판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C250 여기 나오는 GC250은 불꽃 폭발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꽃 뿌리 중간 부분은 불꽃의 장가지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끝부분에서 점상의 불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GC250인데 전반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장가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호미처럼 끝부분이 휘는 현상은 STS3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돈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SKH51 불꽃 시험 아까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 뭐 불꽃의 성원 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